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판사님이, 총괄 판사님이 가시면서 작년도에 이제 중요한 판결 한 10개를 이제 대법원 재판연구관에서 뽑아주신 거를 저희한테도 이제 공유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개인 파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만 추려서 한 5개 됩니다. 그것만 한번 따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회생이나 이런 법인회생 그 관련된 거니까 일단 그것만 빼고 나머지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파산 관련된 부분만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대법원 2020년 7월 28일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채권자가 처음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 목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지하고 이를 포함하는 내용의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했는데 참 불행히도 그와 같은 수정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이 반영되려면 법원이 채권자 목록 변경 허가를 하시고 판사가 하고 법원 계장이나 직원이 채권자 목록 등본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확실하게 면책 결정이 내려지고 면책 확정 증명원에 표시가 되고 면책 결정문에 채권자가 이제 표시가 되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게 내려지지 않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면책이 내려졌어요. 채무자는 기분 좋았겠죠. 빨리 면책이 됐어요. 근데 자기가 수정된 목록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채권자가 비면책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건 것 같아요. 아니면 강제 집행을 해 들어왔을 때 이 피고가 채무자가 이제 항변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대법원에서는 뭐냐면 이와 같은 법리를 무시하고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보통 채권자를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했으나 그와 같은 수정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책 결정이 내린 사안에서 이제 아래와 같은 법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죠. 채무자가 악의로 알면서 고의적으로 일부러 기재하지 않은 것을 볼 수는 없죠. 자기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내가 잘못되면 큰일 났다 싶어서 속된 말로 XX 됐다. 큰일 나죠. 대리인도 당연하죠. 대리인도 나중에 멱살 잡히고 손해배상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정 목록을 잽싸게 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법원에서 너무 빨리 판사가 면책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법원 직원들이 실무 직원들이 일이 바빠서 그걸 깜빡한 경우가 있죠. 아무튼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이거는 비면책 고의적으로 누락한 채권이 아니다. 이거는 고의적으로 누락한 채권, 비면책 채권으로 볼 수 없다. 면책해야 된다. 그렇게 한 겁니다. 쟁점을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누락한 채권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잘했죠. 그와 같은 수정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책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와 같은 경위로 누락된 채권을 566조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아니다. 악의로 기재한 청구권이 아니다. 소극. 아니다라는 얘기죠. 채무자를 구제해 주라는 얘기죠. 그렇죠? 판결 요지는 보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6조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여러분들은 아예 알면서 어느 미친놈이 어느 미친 채무자가 이걸 기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런 반문을 제기하겠지만 실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재했을 때 면책 불허가 사유가 탄로난 밀접한 자기 치부를 알고 있는 지인 채권자, 개인 채권자 중에 이런 분이 많죠.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에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니면 또, 내가 이 사람 채무는 꼭 갚아야 되겠다. 진짜 평생의 연인인데, 이거를 내가 여기다가 놓고서 면책을 받는 건 도저히 제가 양심상 허용이 안 된다. 이건 인간도 아니다, 내가. 그래서 그분 채권만큼 꼭 갚겠다라는 내락을 하면서 싹 그분 채무만 은혜를 입은 사람의 채권만 싹 누락하는 경우도 있죠. 고의적으로 누락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짜 법보다 주먹이 무서워서 하도 괴롭히고 막 협박하고 그렇죠? 조폭 내지 조폭에 준하는 아주 집요한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최근 그 카지노 최민식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카지노 있죠. 저도 지금 이제 5회째인가 6회째를 다시 정주행 보고 있는데 거기서 4회인가 그때 3회인가에 나오죠. 최문식 그쵸? 차무식이죠. 거기서 최민식 씨가 채권 추심을 하죠. 10년 지난 거, 뭐 10호 지난 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법보다 주먹에 가깝죠. 막 드라이버 같은 걸로 막 목 따고 그쵸? 그 다음에 미장원하는 부인 가게에 가서 그냥 행패를 부리죠. 뭐 빤스 입은 채로 그쵸? 미장원에서 그 다음에 뭐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손님들이 아주 기겁을 하죠. 마누라가 결국 6천만 원 받아내죠. 그 다음에 그 강원도 삼척에 가서는 드라이버 휘둘러서 그쵸? 그 제압하고 5천만 원 받아내죠. 그래서 그 채무를 법보다 주먹이 가깝죠. 그런 분. 그런 사람 만약에 진짜 만나면은 절절 오줌 싸면서 그 사람 채권을 감히 눌 생각을 못하죠.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치부를 알고 있는 개인 채권자. 두 번째는 꼭 은혜를 입어서 꼭 갚겠다고 마음을 먹는 경우. 세 번째는 법보다 주먹이 무서워서 행패를 부릴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세 가지 경우 외에는 대부분은 사실은 실수로 모르는 거죠. 그렇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 알지 못한 때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더라도 비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실수는 봐주지 않아요. 과실이냐 아니냐, 실수냐 아니냐는 상관없어요. 알고 있느냐 못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실수로 알면서도 실수로 기재하지 못하면 비면책이 된 거고 몰랐는데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몰랐다면은 면책이죠. 알으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지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는 묻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채권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한 반환 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절차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일종의 헌법상의 적법 절차, 그쵸? 그 사람한테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고 뭔가 권리를 줘야 되는데 그걸 조차가 박탈됐기 때문에 이건 너무 균형이 안 맞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면책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의 관련성,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대강 소명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송달이 등기 같은 게 송달이 받은 걸로 되면 알았다고 보고요. 공시송달이면 당연히 알 수가 없었다고 보고요. 일반 우편물이면 모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법원의 어떤 등기 우편물 아니면 뭐 당사자의 어떤 등기 우편, 배달 증명 이런 걸로 받았으면 비록 집안에 있는 자기 딸내미, 아들, 와이프가 바꾸서 안 알려줬어도 안 걸로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추정을 하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결국은 구제를 해준 거예요. 뭐 이렇게 장하게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하급심에서 잘못 판단했다. 파기환송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우리가 파산
개인회생은 쉬워요. 개인회생은 고의냐 과실이냐 묻지 않습니다. 하여튼 없으면 무조건 비면책이에요. 따지지 않아요. 근데 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면책이고 예외적으로 알면서도 기재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567호에 의해서 비면책을 해냈기 때문에 아느냐 모르냐 과실력을 묻지 않는다 그랬죠. 당연히 채무자는 저는 몰랐습니다. 채권자는 무슨 저 사람 분명히 알면서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막 우기죠.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고 증거가 없다면 그 양 당사자의 관계 개인적으로 친했느냐 채무가 많았느냐 그 다음에 그 당시 어떤 양자 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뚜렷한 증거는 안 남기죠. 서로 말뿐이죠. 그래서 누락에 관한 거는 제가 동영상 또 많이 올렸습니다. 누락 소송도 지금 몇 건 하고 있습니다. 누락 소송 지금 몇 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락에 관한 동영상도 많이 올렸고요. 그래서 이 누락은 제도의 파산으로도 아마 구제가 하기 힘들지 않나 이런 면책 확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딴 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 얘기 또 하지만 소송조회 그쵸? 반드시 소송조회를 해보시고 신용조회도 해보시고 그쵸? 이제 꺼진 불도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면책 채무 파산 면책 절차 중에도 대리인하고 채무자 간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이 경우도 소통까지는 잘 됐죠. 그쵸? 기가 막히게 수정 변경을 딱 했는데 그 수정 변경 했다라 그래서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있지 말자. 뭘 해야 되느냐. 수시로 파악을 해서 법원에서 판사님이 허가를 했는지 판사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제인 업무에 대해서 아니면 신청대리인 업무에 대해서 허가할 때는 허하면 허자를 녹색을 허합니다. 허자를 표시해 거기다가 그 다음에 기각하겠다. 허가를 안 하겠다면 빨간 부를 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본인이 결제할 사항이 아니고 확인할 사항이면 확이라고 이렇게 글자를 칩니다. 그래서 관제인은 대부분 판사님의 허가를 받는 게 많죠. 그런 업무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송달도 해주니까 늘 들어가서 사건을 확인합니다. 결제받은 게 허가가 났는지. 근데 신청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사실 그 이상 예를 들어서 사실조회 신청 같은 거는 기계적으로 다 해주죠. 그런 거가 아니라 진짜 법원 판사님 개인 파산에서 신청대리인이 직접 허가를 받아야 될 거는 목록 수정이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 수정. 채권자 목록을 내 마음대로 수정을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판사가 허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송달이 안 되니까 뺀 서류를 하도 빨리 면책받으려고 채권자를 삭제하고 수정 변경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판사가 보정명령을 내리죠. 그 채권자를 삭제하는 이유가 뭐냐. 변제를 받았는지 변제를 받았다면 그 근거를 대시고 그게 아니라면 삭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귀찮아서 주민 그런데 다른 방법을 해야죠. 애초 처음부터 넣지 말든지. 근데 이제 면책을 받으려고 넣었죠. 아무튼 누락에 관한 획기적인 판결은 아니고요. 당연한 판결을 확인한 거에 불과한데 이제 채무자를 구제하는 판결이라고 봐야죠. 수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어찌하든 법원의 사정으로 아니면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변경이 안 된 채로 면책을 받았으면 그거는 결국 채무자의 이외의 사유죠. 법원의 실수죠. 결국 법원의 실수 내지 엄밀한 어떤 업무 처분 업무 플로우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채무자가 책임진다는 거는 너무 가혹해서 이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가 된 중요한 판결로 채무자를 위한 어떤 좋은 판결 같습니다. 7번.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할 게 뭐가 있냐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워낙 유명한 판결이라서 번호까지 외웠죠. 2022스 613. 그죠?
613, 2022 수요 613. 그리고 이것도 대법원에서 중용 결정으로 판사님 설정했죠, 당연히. 우리는 근데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복습을 할게요. 이건. 그 다음에 또 이제 위로 쭉 올라가면서 한 7, 8개 할 겁니다. 예. 오늘은 누락한 채권, 목록 수정, 어떠한 요인으로 반영이 안 됐을 때, 이거를 비면책 채권으로 볼 수 없다. 면책 채권으로 봐야 된다. 면책 효력이 미친다. 라는 대법원 판결을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